2017년 2월 10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입니다. 특검은 어제 최순실, 서창석 및 최경희를 각소환하여 조사했습니다. 오늘은 박채윤, 김영재를 소환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입니다. 특검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특검이 처분 취소의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한 이유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단서 및 제111조 단서에 따라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금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입니다. 특검이 제기한 처분 취소의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은 전례가 없는 것이나 상당 기간 신중히 검토한 결과 국가기관인 특검이 행정법상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불승인 행위가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지난번에 법리를 검토를 다 마치셨다고 하셨을 때에는 소송으로서는 압수수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그때부터 분명히 말씀하셨었는데 입장이 바뀌시게 된 경위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기관 사이의 소송은 법에 명문화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에서 대부분 각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셨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번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당시쯤에 저희들이 사실상 가처분의 형태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동안 이 특검이 출범한 이래 상당 기간 동안 계속 법리 검토를 하여 온 결과 그 당시에는 물론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고 법리에 관해서 할 수 있다는 견해와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상당히 팽팽히 대립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능성이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좀 힘들다는 결론을 가졌으나 그 이후에 추가로 더 검토해 보니 법적 견해가 일치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오늘 처분 취소의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국가기관 간의 소송의 경우에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관 소송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지금처럼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원고가 되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련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근데 행정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피고가 국가기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물론 지금 피고가 그러면 비서실장과 이 경호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어색해 보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국가기관이 원고가 되는 데 대해서는 관련 판례도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구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는 특별검사가 되고 피고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예. 예, 연합뉴스 TV 이재동입니다. 예전에 황교안 권한대행의 답변을 일단 기다려보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사실상 답변이 오지 않겠다 또는 부정적인 답변이 온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께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것은 결국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실제 이 사건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장소에 대한 책임자에 대해서 상급관청이고 상급기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서 혹시 적절한 협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한 것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그분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 답변과 상관없이 이 사건 소송과 신청을 제기한 것이고 물론 이 소송과 이 사건 소송과 이 사건 청구와 그 집행령 신청이 진행되는 도중에 또 긍정적인 답변이 온다면은 당연히 이 소송과 그 집행령 신청은 취하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 예,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랑 관련돼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지금 특검에서 공식적으로 수사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없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특검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신 건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특검법 수사 대상과 그리고 남은 수사기간 그리고 현재 수사가 진행된 정도를 고려하면 수사기간의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그 기본적인 태도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울러 지금 정치권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마 정치권에서 특검법 개정 여부가 아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이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적절히 자료를 첨부해서 의견을 표명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 게 그제 그 브리핑에서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 늦어도 다음 주 주말까지는 소환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소환을 다음 주 주말까지는 하겠다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다음 주 주말까지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의미인가요? 그 의감의 차이가 잠깐 있어서 결국은 차이로 느낄 수 있는데 역시 소환할지 안 할지 이런 여부조차도 그런 부분도 엄밀히 따르면 엄밀한 의미에 따르면은 그것이 100%라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소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일단은 다음 주 말까지 소환 여부 등에 대해서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러면은 우병우 전 수석은 이제 혐의가 직권남용이 되는 거고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이 되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수사 계획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CBS 김현진인데요. 엊그제 대통령 측 그 대면 조사 거부 통보 받은 이후에 어제 브리핑에서는 그 일체 변호인단 측과는 연락이 안 됐다 하셨는데 그럼 지금까지 혹시 연락이 되셨는지랑 청와대에서 공식 입장을 전한 게 있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자면요. 지금 대면 조사 무산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도 이 뇌물 받은 사람에 대한 수사가 없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면 조사를 사실 시작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 재검토나 또 여기에 따른 대기업 수사 관련하는 건 어떻게 되는지 이건 대면 조사 별개로 진행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이 상당히 긴 것 같은데 핵심은 아마 그 대통령 대면 조사와 관련해서는 어제 이후에 현재까지 대통령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어떤 답변이나 공식적인 어떤 요청이 들어온 사실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결정 여부와 나머지 대기업에 대한 수사 여부도 대통령 대면 조사와는 상관없이 물론 뭐 상관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와 별개로 진행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적절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MBC 박성원입니다. 최근에 최순실 씨 관련 재판에서 고영태 씨의 녹취록 관련된 나오는 어떤 얘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좀 전 대정부 질문에서 본부 차관이 말하기를 검찰이 수사 자료를 특검에 넘겼다, 고영태 씨 관련된 거 수사가 필요한 취지로, 혹시 고영태 씨에 대한 수사 계획이 있는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영태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 또는 수사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쪽에 뒤에 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럼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는 대통령 측이 연락을 하기 전까지는 특검도 먼저 연락을 할 생각은 없는 건가요? 현재 대통령 대면 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상황의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연락할지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네, 조금 다른 질문 드릴게요. 서창석 주치 조사받고 돌아갔고 김영재 원장도 지금 와서 조사 중인 걸로 아는데, 혹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수사 성과가 좀 있는지 궁금하고, 이 두 사람 신분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현 단계에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신분 변동 가능성은 원론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앙일보 문영경입니다. 김예춘 조윤선 기소했는데 이거 공소장에 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가 있나요? 공소장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여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소장이 아직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경희 전 총장 영장 재청구 여부는 언제쯤 결정이 되는 건가요? 예,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리기를 금명간이라 그랬으니까 어제와 오늘 정도였는데, 아마 혹시 오늘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혹시 아니더라도 아마 내일 정도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여기 손을 양쪽 들었는데. 예. 이대일인데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바로 압수수색을 실시하실 건지, 황교안 선택지는 좀 없어진 것 같아서, 만약에 법원에서 구청 신청을 각하하면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예,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와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집행정지 신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편의상 집행정지 청구가 인정이 되게 되면은 결국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의 단서에 기해서 한 부분이, 단서에 기해서 불성행한 부분이 결국은 부당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저희들이 다시 압수수색의 영장 집행을 위해서 나갔을 경우에 다시 그 부분을 금지하거나 거부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무집행 방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만일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영장 집행을 금지할 권한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특검이 압수 영장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저희들 특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 영장 집행 승인이 떨어지더라도
영장 집행을 다른 데와 똑같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혹시 경례에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그게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군사상 기밀이라든지 공무상 비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의 입회 하에 합리적으로 그런 압수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만일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거나 또는 기각될 경우에는 그 현재로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그 상황 자체가 그 불성인 처분을 한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저희들이 다 연구를 해봐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까 질문하셨습니다만은 기간 소송 방법도 되지 않고 그다음에 권한쟁의 심판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헌 법률 심판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으로도 이 그 불성인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 저희들이 이번에 청구한 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에는 현행법상으로는 그 불성인 처분을 다투거나 그걸 다툴 방법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압수수색 영장의 그 집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 정도. 예. 아까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또 예, 그러시죠. 김영재 원장 부부 같이 소환하셨는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은 아마 오늘 소환해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침 보도된 내용 중에 삼성 바이오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안정범 전 수석 수첩에 관련된 문구가 있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안 전 수석의 진술은 없었다는 취지로 이렇게 해주신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래서 따로 확인해 드리도록 별도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오늘 질문은 예. 말씀하시죠. 예. 아주 마이크 뒤에 있습니다. 그 정찬우 이사장 소환 재소환 계획 있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그럼 언제쯤 될지랑 그다음에 최경수 현 이사장도 소환이 가능할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부분은 수사 계획이기 때문에 답변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 하나만 그 법원에 신청낸 거예요. 수사 일정상 법원이 그래도 이때까지는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기한 잡고 있는 게 계신지. 예. 그 아시다시피 그 특검의 수사 기간이 현재로서는 뭐 수사 기간이 연장될지 모르기 때문에 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신청을 하면서 과연 그것이 실익이 있을까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촛불 집회와 관련된 이런 가처분 신청을 냈을 경우에 바로바로 결정이 나오는 그 사례에 비춰봤을 때 저희 특검에서는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신문길이 잡혀서 결론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지금 금지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아시다시피 혹시 뭐 이 청와대 측과의 뭐 사전 협의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혹시 가능하지 않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견해도 있는데 그런 걸 고려하면 사실 우리가 법원에다가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제3의 기관인 법원에서 영장 집행에 대하여 사실은 적절한 그런 중재도 또는 조정도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정지 신청하는 이유도 그런 점도 고려해서 일단 제3의 기관인 법원에다가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박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중지 방침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대통령에 대한 그 기소중지 방침 이런 부분들은 이게 뭐 방침이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어쨌든 그 수사의 원칙상 대통령의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의 원칙상 수사가 진행되다가 될 경우에 수사가 진행되어서 마무리될 경우에 어떤 사정에 의해 가지고 기소가 되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소 중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경우라도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청와대 압수수색 정 안 되면 뭐 시민사회계 쪽에서는 강제 집행이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거 국민들의 여론에 힘입은 특검인데 뭐 이런 요구들도 있는데 혹시 그 가능성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저희들이 그 수사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또 혐의가 상당히 입증이 됐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된 영장에 의해서 특검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단서에 따른 판단입니다. 그 판단은 그 판단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판단이 현재로서는 잘못된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구하는 것이고 이건 국가기관의 대립이 문제가 아닙니다. 적절한 법 절차에 따라서 과연 이것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고 지금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강제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제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강제를 행사하는 것인데 그거는 아시다시피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네. 황교안 대행께서 방금 수사 기간 20여일 정도 남았는데 뭐 연장에 대해서 말하는 게 좀 부적절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방금 긍정적으로 연장 신청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내부적으로 언제쯤 좀 결정을 하셔서 의견을 전달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연장 승인 신청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에는 수사기한 만료 전 3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3일 전에는 신청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연장 승인 신청 여부를 결정해서 할 것이고요. 방금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저희들이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는데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장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특검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내는 방법으로도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겨레 김정필 기자인데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 비공개 조사 가능성 전혀 없는 건가요? 오늘? 네. 네, 오늘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조사를 하게 되면 이규철 특검법께서 내부적으로 그 사실을 알고 있기로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좀 정리된 상태인가요? 하여튼 뭐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조사를 하게 되면 특검법께서도 알고 있기로 한 건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사가 가능한 건지. 뭐 그 부분 하여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뭐 그거는 뭐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질문 하나만 더 질문 네, 이제 이번에 측이랑 대면조사 마지막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면조사 재협의를 아직 시작을 안 하신 거죠? 예, 현재 협의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말에 할 가능성도 있나요? 뭐 진행될 예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만 말씀. 그동안엔 대통령과 대면조사 협의가 비공개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배제하고서는 협의를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박 대통령 측에서 먼저 협의 요청이 오든 하여튼 특검과 청와대 간의 어떤 이 대면조사 협의를 모두 공개적으로 저희들한테 밝혀주실 계획이신지 그 협의 과정도 공개적으로 진행이 될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면 조사에 대해서는 추후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저희들 기본 원칙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향후 대면 조사에 대해서는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도 청와대 쪽에서 다시 재항공할 것으로 보이는데 28일 안에 받으실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항공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만약에 인용됐다고 해도 그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재항공하면 좀 시간이 끌 것 같은데 28일 안에 결론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다른 질문 있으면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